선생님, 요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쳐요. 자다가 깼을 때마다 발끝부터 무릎까지 저릿저릿하고 마치 개미가 기어다니는 느낌에 이불 속에서 다리를 주무르며 한참을 버텨야 겨우 다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 저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순환이 막힌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 약도 아닌 비싼 치료도 아닌 단돈 1,000원이면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따뜻한 물 한 대야와 소금, 그리고 우리가 늘 주방에 두는 생강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임상적으로 인정받았고 실제 수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체험하며 다시 밤잠을 잘 수 있게 된 희망의 습관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혼자 사시는 74세 최영화 어르신은 예전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성격이 활달해서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젊은 시절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발이 바닥에 붙은 줄도 모르고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미용실 문을 닫고 은퇴한 이후부터 이상하게 다리에 감각이 둔해지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 보면 발끝이 저리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지나면은 나아지겠거니 하고는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잠을 자다가도 깜짝 놀라 깨게 되고 새벽녘엔 종아리를 문지르느라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마치 다리에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간질간질하고 아릿한 통증이 번졌고 정강이나 무릎 아래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태가 3년 가까이 지속되자 최 어르신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정형외과, 심지어 침까지 맞아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 드시면서 경과를 보죠 라는 말뿐이었고 진통제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받아도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걷기도 점점 불편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난간을 꼭 붙잡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돌보러 딸 집에 가서도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의기소침해졌고 손주가 할머니, 왜 다리를 자꾸 주물러요? 라고 물으면 민망해서 대답도 못한 채 웃으며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작은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명절을 앞두고 방문했다가 초에 어르신의 다리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굵은 소금 한 봉지와 손바닥만한 생강 몇 조각, 그리고 간이 조격대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로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도 발 저릴 때 했더니 참 좋더라고요. 하루 한번 저녁에 따뜻한 물 받아서 이걸로 조격해보세요. 라고 말하며 권하자 최 어르신은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로 나아질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고 이젠 체념이 들 만큼 다리 저림은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증상과 불면의 밤에 지친 어르신은 문득 그날 밤 뜨거운 물을 대야에 붓고 소금 한 스푼, 생강 3조각을 띄운 뒤 양말을 벗고 발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끝에 닿자 처음엔 뜨거워서 깜짝 놀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 전체가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야 옆에 있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물기를 닦은 뒤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다리 저림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자다가 다리를 문지를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조격을 마친 날은 유독 다리 감각이 부드럽고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이 덜 뻐근하다는 것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낮에 걷는 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8시 조격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습관이 되었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병원에서도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지속적이고 꾸준한 자연 요법이 노년이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최영화 어르신은 직접 몸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 시도할 수 있는 이 방법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귀해지는 좋은 잠과 가벼운 다리를 돌려주는 작은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다리 저림이나 시림 증상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과 주거 환경, 그리고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다리 저림은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농사일, 공장일, 상점 운영 등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며 살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TV 시청이나 실내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체 혈류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체가 다리 저림, 시림, 무거움, 불쾌한 통증의 근원이 됩니다. 특히 좌식 문화에서 살아온 한국 노인들은 무릎을 굽히고 앉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낮은 식탁에 앉아 장시간 식사를 하거나 방바닥에 앉아 오랜 시간 TV를 보는 경우가 많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겨울철 주거 환경도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보일러가 있다 해도 방바닥에 가까운 하체는 쉽게 식게 마련이고 특히 복숭가뼈 아래부터 발끝까지는 자주 차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혈관은 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면 수축하면서 말초혈 액순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신경과 근육에도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저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각 이상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으로 전이되거나 근육이 뭉치고 보행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 가게 되지만 많은 경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단순히 혈액순환 개선제나 진통제로 임시방편을 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도 다리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섬유소와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섭취했지만 최근에는 즉석식품, 국물 위주의 짠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늘면서 혈액의 점도는 높아지고 염분 과다로 인해 혈관벽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곧 혈압 상승, 혈관 탄력 저하로 이어지며 말초 부위까지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피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혈소판 응집이 쉬워지면서 작은 혈관들이 쉽게 막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다리가 저리다는 감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점점 더 큰 순환계의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의 감각이 아예 무뎌지거나 간헐적인 저림에서 지속적인 통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외출이 줄어들며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위축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노인성 우울증은 신체 통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이 아파서 사람을 피하게 된다는 심리는 일상 기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러는 거지 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에 따른 증상들을 당연시하거나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다리 저림처럼 순환 문제에서 비롯된 증상들은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극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혈류를 도와주는 간단한 생활 요법만으로도 통증이 줄고 감각이 되살아나며 다시 활력이 돌아오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족욕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른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두고 순환을 유도해주는 행위는 하체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소금과 생강을 함께 넣는 방식은 한의학에서도 오랜 전통이 있는 방식으로 찬 기운을 몸 밖으로 빼내고 기혈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더군다나 이 방법은 단 1,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립 방법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리 저림을 그저 견뎌야 하는 증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 그리고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든 고통 없는 편안한 밤과 건강한 발걸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는 몸의 기둥이고 기둥이 건강해야 삶도 곧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역시 그 첫 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저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족욕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준비물도 간단하고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순서와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족욕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족욕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따뜻한 물 약 2리터, 굵은 천일염 1큰술, 그리고 생강 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도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매우 저렴합니다. 물은 미지근한 정도가 아닌 발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도 약 38도에서 42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 손바닥 크기만큼 준비해 주세요. 이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혈류를 자극하여 말초 순환을 돕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족욕 대야나 깊은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준비한 생강 조각과 굵은 소금을 넣은 후 손으로 가볍게 저어 소금이 잘 녹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의자에 편하게 앉아 양발을 대야에 담그면 됩니다. 이때 발목까지 물이 올라오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의 온도가 식지 않도록 수건이나 담요로 대야를 덮어 보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족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이 시간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휴식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족욕이 단순히 발을 담그는 행위가 아니라 전신순환을 촉진하고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 치유 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족욕 중에는 가볍게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문질러주면 효과가 더욱 높아지며 혈액이보다 적극적으로 말초까지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발을 충분히 닦고 보온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어 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오히려 천이 급격히 떨어져 몸이 더 차가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족욕 후 10분 정도 실내를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으며 이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움직임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족욕은 하루 중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후 잠들기 1시간 전쯤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족욕을 하면 천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신경계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 저림으로 자주 깨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습관입니다. 단,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족욕 전후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족욕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족욕 전에 피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발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실첨에 2분 이내로 짧게 족욕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혈관의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너무 높은 온도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족욕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한 조건과 올바른 방법을 지키면 놀라울 만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생활 속 건강법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노인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유하고 있으며 일주일만 실천해도 다리의 시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2회 시범 3주 지속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 달 이상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걷는 데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정작 실천해본 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 15분만 투자해보세요. 1,000원의 비용으로 다리 저림과 작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건강 투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발끝에서부터 건강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저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족욕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준비물도 간단하고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순서와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족욕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족욕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따뜻한 물 약 2리터, 굵은 천일염 1큰술, 그리고 생강 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도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매우 저렴합니다. 물은 미지근한 정도가 아닌 발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도 약 38도에서 42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 손바닥 크기만큼 준비해 주세요. 이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혈류를 자극하여 말초 순환을 돕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족욕 대야나 깊은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준비한 생강 조각과 굵은 소금을 넣은 후 손으로 가볍게 저어 소금이 잘 녹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의자에 편하게 앉아 양발을 대야에 담그면 됩니다. 이때 발목까지 물이 올라오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의 온도가 식지 않도록 수건이나 담요로 대야를 덮어보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족욕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이 시간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휴식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족욕이 단순히 발을 담그는 행위가 아니라 전신순환을 촉진하고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 치유 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족욕 중에는 가볍게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문질러주면 효과가 더욱 높아지며 혈액이보다 적극적으로 말초까지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발을 충분히 닦고 보온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어 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오히려 천이 급격히 떨어져 몸이 더 차가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족욕 후 10분 정도 실내를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으며 이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가벼운 움직임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족욕은 하루 중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후 잠들기 1시간 전쯤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족욕을 하면 천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신경계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 저림으로 자주 깨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습관입니다. 단,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족욕 전후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족욕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족욕 전에 피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발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는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10회 2비분 이내로 짧게 족욕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혈관의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너무 높은 온도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이처럼 족욕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한 조건과 올바른 방법을 지키면 놀라울 만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생활 속 건강법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노인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유하고 있으며 일주일만 실천해도 다리의 시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1이 3주 지속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 달 이상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걷는 데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정작 실천해 본 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1,000원의 비용으로 다리 저림과 작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건강 투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발끝에서부터 건강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78세 김봉순 어르신은 평생을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일하시며 지내오신 분이었습니다. 늘 바쁜 하루를 보내며 서서 일하던 시절엔 몸이 힘든 줄도 몰랐지만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동안 미처 몰랐던 몸의 불편함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찾아오는 다리 저림은 그녀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발이 저려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다리를 주물러야 겨우 진정돼요. 이러다 보니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져요. 라고 하시던 김 어르신은 결국 병원을 여러 번 찾게 되셨지만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고 약도 점점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딸이 보내준 건강 영상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소개된 생강소금 족욕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셨고 생강 조각과 굵은 소금을 넣고 15분간 조용히 족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자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뭐랄까 다리가 안 무거웠어요.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죠. 이후 김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족욕을 실천하게 되었고 2주가 지나자 밤에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으며 날이 갈수록 컨디션도 함께 좋아졌다고 말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전 유성에 사는 83세 이정우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오랜 기간 무릎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셨고 심지어 손자 돌잔치에도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늘 파스를 붙이고 혈액순환제를 복용하셨지만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무릎 뒤쪽부터 발목까지 저릿한 통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복지관에서 족욕 강좌를 듣고 집에서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던 대화와 준비물이 점점 손에 익게 되었고 특히 족욕 후 양말을 신은 채 집안을 가볍게 걷는 습관이 생기면서 눈에 띄게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파스를 찾았는데 지금은 양말 신으며 가볍게 발목 돌리고 허리 스트레칭도 하게 돼요. 이게 다 발이 편하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변화는 바로 일상에서의 자신감 회복이었습니다. 이정우 어르신은 족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손주 돌잔치에 당당히 참석해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고 아들이 귀띔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다리도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르신은 처음으로 이 나이에도 뭔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전북 군산의 75세 박정희 어머님입니다. 박 어머님은 10년 넘게 다리 시림으로 인해 겨울철이면 외출을 꺼려하셨고 심지어 가까운 마트에도 남편의 부축 없이는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인의 추천으로 족욕을 시작하게 되었고 3일만 실천했을 때부터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족욕 후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따뜻하게 유지되니 잠드는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전에는 겨울이 무섭고 싫었는데 이젠 발이 따뜻하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남편도 같이 하게 돼서 매일 저녁이 기다려져요. 이처럼 단순한 족욕 습관 하나가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고 꾸준한 노력만으로도 우리 몸은 반응하고 변화합니다.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해보니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이젠 족욕을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하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변화의 증거일 것입니다. 다리 저림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물 한 대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밤도 발끝부터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족욕 방법이 다리 저림에 분명한 효과가 있었지만 여기에 추가로 더해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순환 자극법은 족욕과 함께 병행했을 때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하체의 혈류 순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구나 도구 없이 손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며 평소 TV를 보거나 앉아있을 때 가볍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바닥 중심부, 즉 아치 부분과 뒤꿈치 사이를 지압하고 문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발바닥은 전신과 연결된 반사점이 모여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한의학에서도 발바닥은 인체 장기와 신경이 연결된 작은 지도처럼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간, 신장, 위장, 척추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 특히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은 신체의 중심축인 척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와 무릎, 골반의 혈류 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저림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을 3매 5분 정도 천천히 문지르듯 누르는 것입니다. 처음엔 살짝 따가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하고 묵직한 느낌이 올라올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만약 손가락 힘이 부족하거나 손가락 관절이 아픈 분들은 테니스 공이나 골프공 같은 단단한 작은 공을 이용해 바닥 위에서 발을 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에 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공지압이 매우 유용하며 발의 위치만 바꾸어가며 굴리면 발 전체를 고르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 각 9분씩만 해도 눈에 띄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밤에 다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금이라 불리는 무릎 뒤쪽 중앙 부분, 의학적으로는 위중혈로 알려진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혈관과 신경이 몰려있는 민감한 영역으로 제대로 자극해주면 허리와 엉덩이, 좌골 신경까지 자극이 전달되어 다리 저림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혹은 엉덩이 근육이 자주 뭉치고 좌골 신경통을 겪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지점은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며 그만큼 혈류가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의 손가락이나 주먹 끝으로 무릎 뒤쪽을 감싸듯 문지르거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꾹꾹 눌러주는 방식으로 5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마사지 전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뒤를 2,2분 덮어주는 것도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기 다른 부위를 자극하지만 공통적으로 말초혈관을 자극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히 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들은 하루 중 어떤 시간에든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발바닥 마사지로 하루의 활력을 깨우고
낮에는 무릎 뒤 마사지로 혈류를 다시 한번 돌려주며 밤에는 족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구조로 실천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만들면 몸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반응하게 되고 습관이 자리 잡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더해드릴 몇 가지 실생활 팁이 있습니다. 첫째, 족욕 중 혹은 마사지 후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마시면 내부에서부터 천을 높이고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족욕을 하는 동안 발등과 발가락을 스트레칭하거나 원을 그리듯 움직여주면 순환이 더욱 촉진됩니다. 셋째, 족욕이나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보온이 중요합니다. 무릎 담요, 수면 양말, 실내화는 겨울철에 특히 필수이며 천을 유지함으로써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절에 맞게 방법을 약간 변형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엔 너무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더해 심신을 진정시키는 족욕이 유용하며 겨울에는 생강 대신 계피를 넣어도 좋은 대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팁으로는 건강 일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족욕을 했는지, 발 마사지를 했는지, 잠은 편히 잤는지 짧게 메모만 해도 동기부여가 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손주들과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것도 습관화에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실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 작은 생활 속 관리가 곧 건강한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몸은 정직하고 정성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일 단 15분 손과 따뜻한 물로 만든 변화는 결국 건강한 다리, 따뜻한 잠, 다시 살아나는 일상의 에너지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매일 사용하는 다리는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지탱해주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을 열어주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추억을 되새기는 가장 인간적인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런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밤잠을 설치고 걷는 것조차 두려워질 때 사람은 점점 움츠러들고 마음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돈 1,000원, 따뜻한 물 한 대야와 생강, 소금만 있으면 그 다리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따뜻함은 결국 마음의 온기로도 이어집니다. 족욕은 단지 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정성이고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이며 몸과 마음의 흐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작은 기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고 며칠만 반복해보세요. 아마도 며칠 전과는 달라진 다리 감각, 따뜻하게 유지되는 발끝, 그리고 밤새 깨지 않고 푹 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나도 다시 걸을 수 있다, 밖에 나가고 싶다, 손주들과 공원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이고 삶의 회복입니다. 혹시라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큰 동기와 즐거움이 생깁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있는 형제자매에게 추천해 주신다면 정말 따뜻한 효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따라할게요 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배운 방법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 단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딛고 있는 발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이 따뜻해지는 그 감각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